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도시 계획인데요.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도시 계획 사이에서 스마트 서비스가 중요한 매개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스마트 서비스가 아무래도 기술 도입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서비스들 중에서 시민 참여가 좀 중점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행동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수용 요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제 지금부터 DRT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운행 구간이나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DRT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2009년부터 국내에 도입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마을 택시라는 개념으로 먼저 이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서 도입된 것은 이제 2019년도부터 현대자동차가 AI 경로 분석 그리고 와스라는 개념을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증 사업들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시의 셔클 혹은 뭐 동탄의 똑타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2025년 좀 몇 년도가 많이 지나면서 이제 DRT 서비스가 도입과 확산 단계를 넘어서 최근에는 헝가리까지 수출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의 증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간단하게 국내 DRT의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은 서비스의 효과, 통행 특성,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의 연구가 DRT 서비스의 수용 요인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용 의도까지만 다루는 연구가 많고요. 실제 이용까지 가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DRT 서비스들을 국내를 대상으로 DRT 서비스 수용 요인에 대해서 실제 이용에 강한 연관을 가지는 요인들을 좀 다층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했고,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각된 행동 통제가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 특성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와 행동 의도가 DRT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인데요. 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론적 배경과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DRT 5개 실증되고 있는 권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19세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DRT 사용자인 것을 스크리닝 분석을 통해서 한번 걸러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DRT를 잘 알고 있는데 이 DRT를 사용해 본 사람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고, 그것을 잠재 이용자라고 설정했습니다. 절차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이라는 2가지 잠재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신뢰도 타당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모형 분석을 통해서 요인을 도출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이제 구조 방정식이 활용된 모델의 이론적 배경이 계획된 행동 이론 그리고 혁신 확산 이론 2가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 행동 이론은 이제 개인의 어떤 태도, 주관, 규범,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추후에 비슷한 연구에서 활용됐던 TAM 기술 수용 모델이나 UTAUT 통합된 확장 기술 수용 모델도 다 이 이론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혁신 확산 이론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사회 속에서 확산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성이
상대적 이점, 뭐 적합성, 복합성, 시도 용이성, 그리고 관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활용하는 모델에서는 모든 5가지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았고 잠재적 이용자까지 활용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대적 이점과 그리고 적합성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DRT 수용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한 모델은 이제 계획행동 이론과 혁신 확산 이론을 통합해서 확장한 모델이었는데요. 어떤 점을 통합했고 확장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행동 이론이 행동의 의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가장 뼈대 있는 이론인데 기술 수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 확산 이론은 어떤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기술 수용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 행동 이론 안에 있는 perceived behavior control, 그러니까 통제된 행동 요인에 대한 것을 그 DOI 혁신 확산 이론으로 적용을 해서 모델을 구성하였고, 그리고 앞단에 개인적인 특성들이 이 perceived behavior control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현행 연구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통계를 보시면 DRT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52%입니다. 그래서 표본 구성의 측면에서 실제 인구 대비 이용자의 비율이 과대 포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주요 경로 개수들의 안정성을 먼저 검증을 했고 이제 0.01%, 0.1%, 1%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로는 세종시의 세종시를 기준으로 0.1%를 적용을 했고 이제 보시면 이 이용 의도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중간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기 때문에 미약한 긍정적인 이용 이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모델 적합성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적합성을 확보했습니다. 구조 방정식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특성이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는 더 많은 관계성을 갖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적합성과 상위적 우위 둘 다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졌고요.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적합성에만 영향을 미쳤고 앱 친숙도와 정시성은 기능적 우위에 좀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정도로 작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앱 친숙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한 95% 정도 이상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특히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정시성 같은 경우도 어쨌든 DRT 서비스가 다른 버스가 잘 이용되지 않는 곳에 도입된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정말 막 1-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 다른 이제 보통의 버스들보다 어쨌든 DRT는 40분, 50분 정도 기다리면 탈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우위가 유의미하게 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중시가 적합성과 부의 관계를 가졌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라는 게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것들이 편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적합성의 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인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 이용 의도, 그리고 이용 관계인데요. 먼저 적합성과 상대적 이점 둘 다 이용 의도에는 유의미한 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좀 유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우위가 이용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적합성보다 2배 이상으로 강한 정에 영향을 가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실제 이용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게 이용 의도도 아니고 상대적 이점도 아니고 오로지 적합성이었다는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도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구 질문에 대한 이제 가설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지각된 행동 통제가 개인적 특성과 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환경적 관심이 정합성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도출이 됐고 이게 제도적 신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실제 이용에 대한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편의성, 정시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 이점을 매개로 서비스의 이용보다는 인지적 매력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 특성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DRT 서비스 이용 의도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는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인 적합성과 상대적 우위 모두 이용 의도와는 정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적 우위가 이용 의도에 있어서는 2배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유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력도를 볼 때는 상대적 우위라는 그 지각된 행동 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와 행동 의도가 DRT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에는 직접적인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이게 서비스가 시민의 생활 조건에 적합하게 도입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실제 이용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이점이 행동 의도에는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이용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인지적인 매력도가 실제 이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시민의 생활 조건에 적합하게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연구는 계획행동 이론 그리고 혁신확산 이론의 통합 모델을 고안해서 국내 DRT 서비스의 실제 행동 요인을 설명하고 했고요. 종합적으로 개인적 심리적 특성, 적합성, 우위, 다차원적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좀 다양했지만요. 그리고 실제 행동 가장 중요했던 그 액슈얼 유스 단에는 이제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 중에서 적합성만이 유일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현재는 이제 국내로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 DRT 서비스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설계 측면에서 정합성의 중심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정합성이라 함은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의 노선을 연계한다든지 통합 결제, 환승 편의성 강화 등 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대로 쭉 DRT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설계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적 이점을 활용해서는 초기 유인의 전략으로는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에 영향을 미쳤던 합리적인 요금 체계, 그리고 편의성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신속한 운행 등을 통해서 초기 관심, 그리고 초기 관심이라 하면 이제 이용 의도를 형성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의도와 행동 간극 해소를 통해서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료 체험이나 시범 운행, 이용 인센티브 제공 등등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그냥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DRT에 대한 그 정부 신뢰 같은 부분이 이제 둘 다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에 정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공공교통과의 연계성을 잘 강조하고 그 정부 신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면 좋겠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시간, 지금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실증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시간에 따른 이용 행동에 대한 변화나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지역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이 DRT가 활용되는 어떤 방식이나 요인들에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표본을 얻는 게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프로젝트나 이 지역별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에서는 먼저 그 시계열적인 탐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경제적 맥락, 그리고 교통 환경의 차이를 반영해서 수용 요인을 좀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활용했던 TPB DOI 그 확장 모형을 다른 스마트 시티 중에서도 이제 시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스마트 시티 영역에 확장 적용해서 수용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좀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